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하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부동산이 붕괴되고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디플레이션이라면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경제가 불안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체들이 망해 나갑니다. 사업체들이 망해 나가니까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자르고, 잘린 직원들은 돈이 없어서 또 소비를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망해 나가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조 조정이 필요하겠고, 여러 재정 정책,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겠죠. 유동성을 주입해서 좀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란 게 있는 거니까 다른 나라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통화 대비 휘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면서 조절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쯤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구제 금융을 팍팍팍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어내면 좀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는 없다면,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의 인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돈을 앞으로 계속 많이 찍어내면 내 돈이, 이게 이제 중국 위안화라고 하면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어떡하죠? 이 돈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 자산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그런 자산으로 바꿔줘야겠는데, 그래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사면 되겠죠? 그런데 중국 부동산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중국 안에 있는 회사를 산다든지 주식을 사도 전체 경제가 불안하니까, 중국 인민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몇 년 만에 최악의 자본 비행, 유출을 얘기합니다. 자본 유출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을 펌핑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비트코인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잠깐 나중에 얘기하고, 중국의 자본 유출은 8월에 49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거의 8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일단은 자본 유출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사든지 땅덩어리를 사든지 뭔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막 다른 해외 자산을 사면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화면에 보이는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 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32,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지난주에 어떤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야, 어쩔 수가 없겠죠.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비트코인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내 가치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만 자본 유출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여기 오른쪽 맨 마지막에 쭉 빠져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너도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본을 빼려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인민의 눈으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이 가장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요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현재 가격인데요. US 달러 기준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6,600달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강력 저항 구간, 초강력 저항 구간,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튕겨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2021년 최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러로는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내려와 있다. 올해 최고점이었을 때 이 정도 구간에 있었습니다.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자, 이제는 한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3,595만 5천 원입니다. 비썸 가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을 쭉 연결해서 2021년과 비교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점보다 높습니다, 지금. 자, 달러로 봤을 때는 한참 미친데 지금 이 최저 가격보다. 한화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 최저점보다 높습니다. 6월에 거의 뚫었다가 지금 튕겨 내려온 상황이니까 한화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건 비트코인이 매우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화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2021년 가격, 낮았을 때의 가격, 그 가격에 산다. 그런데 달러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2021년에 비교했을 때 2021년에 무서워서 최저점에 팔으신 분들도 지금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화로는 더 비싸게 사야 한다. 이유는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를 더 많이 잃어버렸다. 더 후져졌다. 이렇게 이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일본의 엔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지금 가격이 쭉 연결해 보면 여기 어디예요? 와, 2022년 초 여기, 그리고 2021년에는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2021년 전 저점을 완전히 뚫고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엔화가 한화보다도 더 많이 후져졌다. 달러 대비.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우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 왜냐? 엔화가 더 많이 후져졌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께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달러, 원화, 엔화. 엔화가 제일 많이 후져졌고, 그리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덜 후져졌지만 달러 대비는 많이 후져졌습니다.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달러가 역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페소로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전고를 뚫었습니다. 여기 2021년 최고점을 뚫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렇게 화폐의 비합리적인, 불안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어찌 되었건 페소, 엔화, 원화,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달러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장 가치를 많이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2021년 이때 달러를 꼭 붙들고 있었다면 지금 가치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렁탕 가격이 그때보다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LA에서는. 그렇다면 설렁탕을 그냥 한 그릇 들고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죠. 설렁탕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한 그릇은 지금 한 그릇이니까. 그런데 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드 설렁탕이 있어야 된다. 하드 설렁탕, 상하지 않는 설렁탕. 상하지 않는 설렁탕이라면 금덩어리나 다른 하드 자산일 수가 있겠는데 금덩어리는 너무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 많은 하드 자산 중 가장 좋은 선택은 역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가치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화폐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본연의 목적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자, 블랙록이 요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또 다른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현물 ETF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 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의 선택은 강제되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